네, 반갑습니다. 혹시 여기 불을 켤 수 있나요? 네,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시다시피 빔 프로젝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을 켰습니다. 그래야 저도 여러분이 보이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보고 싶거든요. 네, 오늘 저는 앞자리에 앉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회자분께서 뒤에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나와달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이 나와 주셨습니다. 오해 마세요. 다른 곳에 가면 웬만하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은 상당히 나왔어. 나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마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리더는 열린 사람입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이 열린 사람은 나오라면 나옵니다. 그래도 지금 안 나오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면 제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더 힘들어지시니까 안 하셔도 되는데 괜찮다면은 저 가까운 곳으로 오시면 고맙겠다. 저 가까운 곳으로 여러분이 오신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절대로 그 어떤 위협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앞에 계신 분 건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안 나오실 겁니까? 나오실 수 있죠? 고맙습니다. 여러분, 나오신 분들한테 박수 한번, 정말 우레마 같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제가 많은 곳으로 가지만 영주시처럼 이렇게 나오라고 해서 나오신 곳이 거의 없고, 특히 남자 위원님들이 나오신다는 건 기적입니다. 남자는 웬만해서 다른 놈 말 안 들어요. 여기 결혼하신 사모님들은 다 알겠지만 남편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잘 안 들어. 그런데 여자분들은 여자 위원님들 못지않게 남자 위원장님들이 더 많이 나와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강의를 여러분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재밌게 할까요? 지루하게 할까요? 그러면 어렵게 할까요? 쉽게 할까요? 재밌고 쉽게. 그럼 재밌고 쉽게 하면 따지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따지기 없기.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지금 재밌고 쉽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쉽게 생겼죠? 이렇게 용감하게 앞자리에서 남자분이 대답해 주시는 경우도 드물어요. 자, 그럼 재밌게 생겼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 먼저 웬만하면 그런다고 해버리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요? 덥죠? 오늘 최고 기온이 33, 4도 같대요. 더워요. 아주 덥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나오셨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왜 더울까요? 여름이니까. 여러분 보통 분들 아니랍니다. 여름이니까 덥답니다. 자, 그럼 겨울에는 왜 추울까요? 겨울이니까. 그럼 우리 남자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집에 가면은 사모님이 말이 많아요? 적어요? 왜 말이 많을까요? 여자니까. 자,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는데 아이들이 말을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뜻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 그러면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더위든 추위든 아들이든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모습을 한번 제가 재현해 보겠습니다. 더워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냥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 더워 죽겠네. 그냥 어떤 놈은 그냥 더워 죽겠네. 더워 미치겠다고. 흔드니까 더 더워. 이런 사람은 추우면 추워 죽겠다고. 집에 가서 사모님이 말을 많으면 말 많아서 못 살겠다고.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자식 때문에, 아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고. 이렇게 인생을 사시는 분이 계시고, 놀랍게도 반응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세요. 밖에 나갔어요. 더워요. 그러면 여름이네? 추워요. 겨울이네? 집에 갔는데 막 사모님이, 여자가 막 잔소리를 하고 가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쳐. 여자네? 아들이 말을 안 들어. 내 아들이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아들 아닌 다른 아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힘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없다고 대답해 주면 오늘 강의 빨리 끝납니다. 네? 없죠? 예. 여러분 사모님 아닌 다른 여자가 말이 많아?
요 대답하신 분은 아주 보통 분 아닙니다, 이게 지금. 예. 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외부에서 오는 자극입니다. 외부에서는 자극. 그게 자연적인 날씨든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 사실은 똑같지만은 태도는 달라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은 덕분에가 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때문에가 된다. 날씨 때문에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 없어요. 날씨 덕분에, 남편 때문에, 이거보다 남편 덕분에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때문에를 덕분에로 바꾸는 사람이 리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전열이 정비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릴 텐데, 제가 인사하면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냥 박수 치지 말고, 아까 일부 위원장님들 소개해 드릴 때 보니까 어떤 분은 소리도 치던데요? 소리도. 여러분 이렇게 소리치고 박수 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사람만. 여러분 동물이 소리치고 박수 친 거 봤습니까? 오직 사람만 할 수 있어. 오직 사람만. 인공지능 AI가 세상을 지배를 해도 절대 AI는 못할 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 연습하다가 1시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한꺼번에 합시다. 여러분 박수치고 환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셨죠? 남자분들이 앞에서 이렇게 환호하고 박수치는 경우, 이게 기적 아닌가요?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리처드 도킨스라는 작가는 이런 책을 썼어요. 이런 책을. 현실, 그 마법 같아. 마법 같아. 현실이 마법이다. 현실이 마법이다. 여러분 오늘 이거 자체가 마법인지도 몰라요. 나오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나와 주셨지. 앞에 있는 위원님들이 박수치고 소리치고 해 주셨지. 이거 자체가 여러분 우리 팬데믹 거치면서 이게 얼마나 그리웠습니까? 여러분 직접 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강의, 재밌고 짧고 그리고 쉬운 강의를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우선 화이트보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화이트보드가 있었으면은요, 저 뒤에 계신 분 오늘 위험할 뻔했어요. 저는 뒤에 사람들이 많이 계시면은 앞으로 나오란 말을 먼저 하기 전에 화이트보드를 갖다가 가운데다 설치해버려요. 그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맨 앞자리가 돼. 그런데 오늘은 화이트보드가 없어서 그런 일을 못하고요. 일단 어쩔 수 없이 말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더, 여러분 지역의 리더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마에 켄니치라는 일본의 석학은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자원이 뭐냐? 리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는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지역에서도 필요하고 나라에서도 필요하고 세상에서도 필요하다. 그런데 여러분 리더십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우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 리더십은 설득력입니다. 설득력.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든 아내든 상대를 설득시키면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설득을 시키려면 뭘 해야 되죠? 대화를 해야 돼요. 소통을 해야 돼. 자,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소통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나를 내세워야 됩니까? 아니면 나를 낮춰야 됩니까? 나를 낮춰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소통할 때 그 소자가 버린다. 뭘 버리느냐? 나를 버린다는 개념보다는 내 고집을, 내 주장을 버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 주장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려야, 내가 낮춰야 너와 같이 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저는 자기 설득이라고 해요. 자기 설득, 자기를 먼저 설득해야 된다.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보고, 첫 번째 리더십의 기술로, 아까 여러분 저를 반겨주셨죠? 반기는 기술입니다. 여러분 반길 줄 아는 사람이 리더입니다. 여러분 반기는 사람이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반기는 사람이 좋죠? 예. 여러분도 많이 반기죠? 주민들 반기죠? 예. 그럼 집에서 남편 반기죠? 이렇게 대답을 용감하게 하는 조직은 처음입니다, 지금. 자, 그럼 우리 남편분들은 사모님 아내 반기죠? 반겨야 돼. 예.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경우도 참 드문 일입니다.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은 반기자. 앞으로 반기자. 내가 너를 반기는 것, 여러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 아닌 다른 동물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반려동물입니다.
여러분,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 1,500만이다. 가구가 1,000만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분,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최선의 노동을 다해서 노력을 하면서 반려견을 키워요. 그 이유, 반려견이 주인을 반기기 때문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반려견보다 못해서야 되겠냐? 여러분, 반기자. 그래서 앞으로 혹시 남편이 들어오면 우리 사모님들은 그냥 쳐다보지 말고 쫓아간 척이라도 하자. 벗은발 벗고 뛰쳐나가자는 말은 아니지만 그냥 나가서 남편 보고 어떻게 반겨야 되겠습니까? 예, 우선 웃어야 됩니다. 맨발로 뛰쳐나가지 못할 만큼 웃어야 됩니다. 여러분, 웃으면서 반겨야 됩니다. 어서 오라고. 여러분, 이렇게 반기면 남자들이 집에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반김을 받는 사람은 충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충전센터입니다. 집에 가면 충전돼야 돼. 그런데 집에 가서 충전이 안 되고 방전이 되니까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데서 충전을 시키고 들어가. 이걸 사설 충전센터라고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쪽에 돈만 내면 반겨 안 반겨? 반겨! 그런데 여자들은 이렇게 말해. 왜 그쪽이 들렸냐고. 빨리 집에 들어오지. 왜 쓸데없는 돈을 쓰고 들어오냐고. 그때마다 남자들은 차마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집에만 들어오면 네가 방전시키니 나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충전시키고 왔다. 어쩔래? 여러분, 이런 남자들이 있을 수 있다. 여기 계신 게 아니고 영주시 빼놓고입니다. 제가 지금 안전하게 하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영주시 빼놓고. 그러면 나는 여자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결혼하신 여자분들한테. 내 남편을 내가 충전시켜야 될까요? 사설 충전센터에 맡겨야 될까요? 그럼 앞으로 반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내 남편을 내가 반겨야 될까요? 다른 여자가 반겨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여자한테 맡겨! 아웃소싱을 해, 아웃소싱을. 웬만하면 다른 여자는 반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이 억울해해요. 우리 남자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모님을 반기면 사모님이 웬만하면 집에 붙어 있습니다. 일 끝나면. 그런데 여러분도 집에 가면은 사모님을, 여자를 방전시켜버리니까 여자도 살아. 그래서 충전센터를 갑니다. 나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그쪽에 가면 어느 정도 충전이 됩니다. 가장 건전한 충전센터가 스타벅스 커피숍입니다. 여러분, 그쪽 가면은 내 말을 들어줄 친구가 있습니다. 대화하는 과정에서 별것 아닌 얘기도 하면은 앞에 있는 친구가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 충전시켜줍니다. 근데 집에 가서 무슨 얘기하면 바로 남편이 말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 지금 몇 번째 얘기냐, 몇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집에 늦게 들어가고 집에 가기 싫어할 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 위원님들한테 묻겠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입니다. 사모님, 내가 충전시킬까요? 다른 놈한테 맡길까요? 왜 남자분들은 대답을 안 하세요? 아까 여자분들은 대답하신 거 맞죠? 자, 다시 묻습니다. 내 안에 내가 충전할까요? 다른 놈한테 맡길까요? 내가 충전해야지, 내가. 그럼 내가 반겨야지,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위원님들은, 여러분 주민들을 여러분이 반겨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리더십의 핵심이다. 자, 반기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친절입니다. 친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달라이 라마라는 티베트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하죠. 여러분, 티베트의 독립운동가죠. 그 달라이 라마는 불교 신자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종교는 친절이다. 여러분, 친절이 종교예요. 불교든 기독교든 천주교든 이슬람이든 어떤 곳이든 지도자는 친절해야 된다. 이 말 맞습니까? 맞습니까? 만약에 지도자가, 목사님이, 신부님이, 스님이 친절하지 않다면 현대사회에서는 인정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친절해야 된다. 여러분, 친절은 놀랍게도 자기한테 좋습니다. 세계 친절운동 단체가 있습니다. 세계 친절운동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친절은 섹스보다 즐겁다. 왜 이런 얘기 하니까 이렇게 놀랍게 쳐다봐요? 제가 선을 넘었나요? 안 넘었으면 그냥 끄덕끄덕. 자, 끄덕끄덕. 자, 다시 시작. 끄덕끄덕. 예. 졸리신 분은 제가 금방 내려갈 수 있으니까요. 자, 끄덕끄덕입니다. 친절은 섹스보다 즐겁다. 그리고 친절은 그 어떤 질병보다
전념성이 강하다. 내가 친절하면, 여러분, 주민자치위원이 친절하면 모든 주민이 친절해질 가능성이 높다. 왜? 전념이 되니까. 내가 친절하면 내 아내, 내 가족들 친절해질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 친절은 전념성이 높다고 말해요. 그리고 친절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런 사례를 듭니다. 난치성 다발성 경화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경화증 환자들이죠. 난치성 질병 환자들이죠. 이분들 중에서 5명을 뽑아가지고 남한테 친절하게 베풀게 했어요. 간단합니다. 하루에 딱 한 번 15분씩 다른 동료 환자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15분간 들어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15분간. 여러분, 3년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5명 중에 3명이요, 삶의 질이 무려 7배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친절은 누구를 위한 것이죠? 결국은 너도 좋지만 나를 위한 거다. 그래서 친절하면 나 좋고 너 좋고 우리 좋고, 자치위원 좋고 주민 좋고 우리 모두 좋은, 영주가 좋고 대한민국이 좋은 이 친절이다. 친절. 자, 친절의 핵심은 말이지만 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미소, 웃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이렇게 웃어주시겠어요? 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인상 쓰지 말고 한번 웃어주시겠어요? 여러분, 웃으면 복이 온다고 하죠. 웃으면 왜 건강에 좋은지는 내가 여기서 여러분 구차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그 언론인 중에 한 사람인 외국인이요, 한국을 보면서 놀라운 얘기를 했어. 한국인들을 봤더니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기쁨을 잃은 나라다. 기적을 이뤘는데도 기뻐할 줄 모른다. 여러분 지금 살만하지 않습니까? 또 대답 안 해주시네요. 여러분 살만하지 않아요? 살만해. 살만해. 그런데 우리는 기쁨을 잃었어. 스트레스, 우울증, 불면증. 여러분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쁘면 어때요? 웃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는 세계적인 심리학자, 물론 돌아가신 분이지만은 그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즐거워서 웃기도 하지만 웃다 보면 즐거워진다. 자, 슬퍼서 운다. 그런데 울다 보면 슬퍼진다. 그러니까 즐거운 일이 없어도 웃다 보면 즐거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웃음에 너무나 인색하다는 얘기예요. 웃음에. 그리고 웃음에 대해서는 좀 웃기만 하면 물어봐요. 왜 웃냐고. 왜 이유 없이 실실 쪼개냐고. 이런 놈도 있어. 웃으면은 낮게 봐. 웃으면은. 여러분 선진국은요, 미국은요, 웃는 사람이 지도자야. 웃지 못한 사람은 진화가 덜 됐다. 찰스 다윈이라는 진화 심리학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종의 기운을 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웃음은 진화의 산물이다. 여러분 주변에서 웃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진화가 덜 된 거예요. 악어 닮은 사람, 악어는 3억 년 동안 진화가 안 됐어. 진화가 표정이 4가지 똑같아. 3억 년 동안 눈 뜨고 입 벌리기, 눈 뜨고 입 다물기, 눈 감고 입 벌리기, 눈 감고 입 다물기, 4가지 표정밖에 없어. 이게 악어야. 그런데 우리 주변에 영주 빼놓고, 여러분 빼놓고 악어 같은 놈들이 많다는 얘기. 여러분 악어란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진화가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싶습니까? 웃으세요. 그 웃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 지역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 가정입니다. 더 필요한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